예,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성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6학급, 9학급, 12학급, 15학급 다 근무해본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발표를 수락한 것은 저 컨설팅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꾸로 아주 소규모 학교들의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안착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제가 역으로 우리 또 관계자분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좀 대안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발표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록 내용 자체가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말씀드리는데도 저는 정확한 우리 소규모 학교들의 실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크게 이제 안착을 위한 학교 현황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이나 또 그분들 이야기 듣고 실태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특성입니다. 학교는 크게 제가 컨설팅을 담당했던 4개의 학교고요. 전체 3학급 학교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도서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포함시키지 못했고요. 그나마 이제 연륙된 도서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보면 보통 3학급 학교들은 교사 정원이 10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국어가 2명, 나머지 각 1명 정도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별도 정원들이 있어서 12명 정도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제 교육청 정원에 의한 것이고요. 보시면 가장 이제 취약한 영역들이 사회 탐구 또 과학 탐구 제2 외국어 쪽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교사가 배치되지 어려운 상황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육, 음악, 미술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인근 중학교와 기존에 쭉 해왔듯이 겸임을 통해서 수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특성상 이제 원거리 소규모 학교들의 신규 발령자 교사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 60%, 70% 이상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새 학교 A고 역시 C고 D고 이 정도가 상당히 좀 5년 이하지 거의 1, 2, 3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분포가 높고요. 이제 B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육지 안에 들어있는 도시랑 가까운 학교라서 경력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거리에 따라서 교사 분포가 매우 이제 좀 다양하다. 연령대별로 또는 경력별로 해도 멀리 갈수록 저경력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30에서 50명 이내이고요. 보통 한 학년에 20명 정도 지금 학급당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 채워지는데도 채워진 학급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인근 중학교에서 지나간 학생들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학생 간에 서로 이해와 이제 친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좀 상위권 공부 좀 하는 좀 상위권 학생들은 인근 큰 학교 도시라든가 또는 읍에 있는 큰 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서 거기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게 이제 학생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영역들은 우리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진로 학업 지도, 그리고 이제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학교 문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는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학생들의 희망 또는 수강 선택에 대해 기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소규모 학교는 상당히 좀 교사 중심의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교사가 근무하면 교사별 시수가 중요한 문제죠. 어떤 공평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많고 적음이 발생하면 위화감이 좀 조성돼서 불편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 희망을 반영하다 보면 교원, 정원, TO가 해마다 바뀌게 돼서 이게 안정적인 학사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게 또 교사들 간에 계속 분란이 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현재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 학생들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많이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채용은 당연히 어려울 거죠.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 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들이 소인수 학교들은 우리가 그 대학 아직은 2024년까지는 내신 성적이 그 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점 처리됐을 때, 점 처리됐을 때 대학에 입시에서 불안감 이게 상당히 크게 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과후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오프라인은 상당히 현실적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같이 고민하면 해결 방안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추구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고교학점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연수 또는 뭐 컨설팅을 통해서 일단 과목 수를 일단 개설 과목이라도 늘려보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그냥 1년간 가르치는 과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도 1만 개설하고 2는 개설하지 않는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년제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선택 과목 수나 또 변화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제를 통해서 과목 수를 개설을 늘리려고 이제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처음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방과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만 하다가 이제 거점센터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일과중 그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 일과중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교육과정 편성에 지금 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그렇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그 일과중보다는 방과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더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과중은 그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는데 혼자 교실에 가서 따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간에 각각 학사 일정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꽤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과후는 훨씬 더 일과중 온라인보다 훨씬 더 참여율이 높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임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도 역시 교사를 구해지는 학교 아주 소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설계를 위한 각종 활동들은 일반 학교들처럼 대부분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자료 제공, 길라잡이 자료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설명에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게 크게 어떤 행사를 열어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학교가 소규모고 선생님들도 1대1 밀착도가 높아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자기 교과 또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 변화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오픈보다는 좀 닫혀 있는 듯한 그 교육과정 편성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학기제로 많이 변동이 되고 과목 개설 수도 확실히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을 한번 보시면 한계점은 결국은 소규모학교는 특히 이제 두 학급은 그래도 아니 전체 6학급은 그래도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만은 1학급 전체 3학급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한 분 자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가 아니어도 원래가 다과목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다과목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4과목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그것도 뭐 여러 반을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재 연구 1시간 하면 끝나고 또 준비하고 이게 4과목이 가능해질까?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표상에서 보시듯이 과목 수는 전부 다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설되는 과목이 또 늘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도 교사가 그 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활성화되면 좋긴 한데 이제 우리가 늘 대면 수업이 좋은가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선호한다.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지도입니다. 진로 지도는 학생들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상당히 그 진로에 대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해도 역시 시간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생각보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학과 탐방이라든가 또는 체험학습 정도는 1년에 2번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그 진로 관련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 수 포진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10개의 분야 불러보면 2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다양한 분야를 할 수는 없고요. 한 2~3개 또는 3~4개 정도 해서 대여섯 명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축소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자체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그 체험 기회가 매우 적어서 그 직업인 특강을 하고 싶어도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좀 그게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진행된 심리 검사, 상담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학과 연계한 진로 특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신청 받아서 하면은 대학에서 직접 와서 해주니까요. 이제 그게 제일 많이 프로그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을 통해서 직접 그 대학교 방문해서 진행되는 학과 체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노력하는 학교들에서는 그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전문 직업인들 특강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들을 상당히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적인 한계는 결국은 다양한 체험을 어렵게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의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특강이라든가 체험이 잘 진행되지 않고요. 이제 가장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그 직업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업군에서 희망을 말을 하지 어떤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네. 먼저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은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좀 물론 한두 명의 아주 우수한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생들이 중하위권의 성적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들 그리고 또 성취 의욕이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생들에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사들이 대부분 한 명이라서 지금이야 이제 1학년 대상으로만 하니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2025년 전체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한 분이
그 전학년을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우려도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교과협의회, 그다음에 성적관리위원회,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해서요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도자 학생을 파악을 하고요.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수업 중보다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예방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방학기를 이용해서 과제 부여 형식으로 그 학생들에게 그 미도달 지도를 지금 예방 보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볼 것은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을 보시면 과연 이걸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의욕이 낮고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에 대한 검증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 수업에 그다음 야간 방과 후에 그리고 또 심야하면 또 야간 심화 수업까지 하다 보면 과연 언제 또 보충 지도를 해야 되나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자체도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좀 학부모님들 인식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뭔가 좀 같이 대화를 해서 협력을 해서 좀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의 방치라기보다 그냥 학교에 맡겨두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좀 이제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적용력 교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그다음 진로 학업 설계지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진학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이런 그 업무 처리가 좀 그 어려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고경력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특성입니다. 현재 특성에 일을 잘하신 분들은 다 큰 학교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거기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고교학점제 그 이해와 관심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이게 취지에는 공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인의 현실을 겪어보면서 고교학점제가 이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물론 이제 큰 학교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거라고 알겠지만 현재 처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교 학점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교육부에서 그 교원 정원 감축 문제가 불거져서 현재 실행되는 방안이 내년에 3에서 7학급부터 한 명씩 감축을 해 들어갑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사를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교원을 감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인 또 모순이다라고 생각돼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연수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각종 고교학점제 관리 연수를 많이 개설을 해서 참여시켜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참여가 잘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이제 한계점은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고민은 되나 실행 방안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강사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강사 지원도 일반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돼서는 상당히 그 강사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강사들이 계약을 했는데도 거기 다음 날 출근해야 됨에도 계약 거부를 하고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는 아예 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정규 교사에 준하는 기간제 교사를 이제 배정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상당히 그리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무시할 수 없어서 이런 각종 그 강사분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는 게 학교 간 연합 교육 과정입니다. 저도 전체 9학급 근무하고 있고 인근에 또 9학급 학교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 학교 간에 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열린 교육과정으로 그다음 협력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이 TO도 좀 조정하고 해서 과목 개설도 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으로는 이제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설 수 있는 데가 바로 지역교육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지원청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클러스터 개념으로 학교들을 묶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규모 학교들은 그 지역 자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학교가 살아야 일단 지역 소멸도 늦춰지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교육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지자체와 포함된 상당히 이제 그 지역 교육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고교학점 취지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우리가 잘 알듯이 고교학점제는 지역 간 또는 소규모 학교 도농 간 이런 지역 격차 문제는 늘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025년 시행을 앞두고는 좀 큰 학교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아갔다고 보고요.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지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